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것을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남이 나한테 한 말도 그냥 나한테 필요한 말이면 그냥 내가 적용하고, 적용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 싶으면 그냥 넘기는 거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선인 거잖아.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까? 수시로한 채널로서 계속해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밖에 없는 거야. 그 시기를 잘 지났을 때 너가 얻는 큰 기쁨은 상상 이상일 거라 이거지.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모두 아시죠? 슈퍼 베스트셀러인데 정작 저는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현우가 도서관에서 미움받을 용기 1권이랑 2권을 빌려와서는 집중해서 며칠 동안 읽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책은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책이야. 꼭 소개해주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이 책에 대한 현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근데요, 책 이야기로 시작하기는 했는데 대화는 점점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거 미리 말씀드려요. 그럼 현우한테 한번 물어보죠. 이 책은 왜 읽기 시작한 거야?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결국 좀 행복한 삶이란 뭐고에 대한 내용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결국은 행복이랑 연결된 주제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리고 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과 다 직결된 내용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흥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게 있어? 내가 일단 가장 좀 인사이트를 받은 거는 행복은 공헌감에서 온다. 남에게 공헌하다. 공헌하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준다. 아니면 영향을 끼친다. 이랬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근데 그게 인정 욕구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공헌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그럼 그들이 좋은 것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되 남들의 인정 욕구를 바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인정 욕구를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는다거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은 내 삶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살되, 그러니까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그런 균형 잘 잡아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근데 좀 내가 하는 일에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좀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정 욕구일 수도 있니. 그게 인정 욕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정 욕구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내가 조금 균형을 잘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회사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은 타인에게 공헌하는 거잖아, 조직 내에서. 근데 만약 너가 그게 누가 칭찬해주지 않으면 안 할 거냐. 이제 거기가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헌감, 내가 이거에 기여했다는 나 스스로의 가치를 나 스스로만 인정하면 된대. 그러니까 난 그게 좀 아직 분리가 잘 안 돼. 내가 타인에게 너무 그러니까 인정 욕구를 내가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를 성찰하고 있는 거야. 공헌감을 당연히 난 추구하지만 내가 이거 너무 타인에게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진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자체로 좋은 것들을 내가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어. 그 자체로 좋은 것들은 너가 어떤 뭐 떠오르는 게 있어? 나는 사실 이제 편집하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떤 툴을 다룬다는 거에서 되게 피곤하던데? 피곤하지. 당연히 피곤한데, 그러니까 툴을 다루는 것 자체에서의 만족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 큰 기획은 너가 좀 더 많이 하고 있잖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것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과정에 기술화하는 거지. 기술을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툴을 다룰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의 오는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 행복은 공헌감에서 온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제 내가 즐거운 삶과 이제 타인에게 공헌하는 삶이 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 두 가지를 잘 가져가고 싶고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조금 더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항상 생각하라. 뭐 이 정도거든. 그래서 항상 그 두 가지를 잘 앞으로도 잘 가져가고 싶을 것 같아. 내가 그냥 하는 것 자체로 좋은 거, 돈이나 타인에게 인정받는 거, 누군가한테 기여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것들을 하는 거. 현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보다 타인에게 기여하는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일의 비중을 좀 더 늘려보고 싶다고 해요. 저는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지 타인의 인정이나 타인의 삶에 공헌하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피드백을 너는 받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나는 공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공헌했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 무심해. 그래도 너는 만족할 것 같아? 영상의 가치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계속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방향을 바꾸기는 할 것 같아. 너는 어떤 영상이 가치 있고 어떤 반응이 와도
뭐 인정할 수 있는 영상이다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지금은 내가 좀 불안하지 않아서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찍었어. 근데 내가 미래에 불안해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때 그 영상을 펼쳐봤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이때는 불안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좀 더 쉽게 했겠지만 어쨌든 나의 생각이고 내가 그때까지 배워온 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한 거잖아. 그게 나한테 어떤 한마디가 되어줄 수 있다면은 아 그래 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지 한 번 더 해보자. 약간 이렇게 나의 방향을 좀 다잡아주고 좀 다짐하게 해주는 영상? 아, 이건 저도 공감. 과거 일기 속 한 문장이나 과거 영상 속에서 제가 했던 말이 지금의 저한테 딱 필요한 조언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요즘 제가 좀 무기력하고 지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1년 전 글을 우연히 보았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복잡할 땐 그냥 바다에 가서 파도의 리듬을 보자. 비슷해 보이지만 모든 파도가 다 다르게 반복된다. 계속 보다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파도를 보고 왔어요.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글 괜찮네. 현우는 좋은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내가 좀 더 지향하는 거는 행동하게 만든 영상인 것 같아. 그 사람 생활에서 뭔가를 해보게 만드는? 난 그런 영상이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거든. 결국에는 어떠한 게 좀 출발점이 돼서 그게 작은 게 좀 굴러가서 좀 자기의 삶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게 난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좀 해보게 만드는? 그래서 좀 결국에는 나는 누군가의 삶에는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좋은 씨앗을 심는 그게 난 좋은 영상이 아닐까? 저희의 영상은 여러분들께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이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것 같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나도 일부분 그 포함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못난 부분이 없는 사람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아. 어쨌든 누구한테 계속 인정을 받으려면은 나의 아닌 모습을 좀 해야 될 때도 있잖아. 자기의 모습이 아닌데 남들을 좀 맞추기 위해서 뭔가 가면을 쓴다거나 부자연스러운 남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사랑받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인 사람도 있잖아.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조건부 행복인 거지. 부모님도 내가 그렇게 좀 정석대로 그냥 뭐 대학교 가고 이런 길을 하지 않으면 나를 싫어할 건가? 난 그렇게 살아야만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도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필요할 땐 지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는 좀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겠죠. 현우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블로그와 영상이 아닐까? 우리를 봐주시는 이미지가 어쨌든 있으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무력이 없어 보이고 돈 별로 추구 안 하고 환경에 되게 해롭지 않은 그런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 그런 거에서 멀어지려는 노력인 거지. 굳이 멀어지려는 노력을 한다기보다 그냥 하고 싶은 걸 그때그때 따르는 거지. 내가 만든 이미지 어쨌든 이미지가 생긴 거지. 부산물처럼 그런 것을 추구했을 때도 있었고 그런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도 있었고 지금이 그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도 그런 거에서의 용기? 저도 이 부분에서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니멀리스트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물건을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마음 수련하는 이미지가 생겼는데 화나고 짜증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 느끼는 건 저희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쩐지 그런 감정이나 느낌을 드러내는 것이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에서 어긋나는 제 본 모습을 일부러 더 드러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무심코 씌워진 이미지가 있나요? 그 이미지는 나를 근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어딘가 나를 가두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씌워진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그럼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것. 그런 것을 발레를 한번 나한테 얘기해주면은 너가 발레가 떠오르는 게 있어? 정화조가 막힌 것? 정확히 막힌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건 인간관계에서 온 게 아닌 것 같네.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근데 정말 사람을 좀 타격을 주는 것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 같아. 누군가의 죽음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야? 그죠? 그거 완전 죽은 인간관계 그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거니까. 말은? 그런 거는? 뭐? 배고픔. 배고픔? 아주 큰 문제인데 나한테. 그것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건 아니지. 그럼 모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네 이분. 모든이라는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서 오고 대부분의 기쁨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러니까 나의 과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나의 과제이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과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잘 분리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그 응. 사람을 응. 좋아하기엔 좀 어렵잖아. 서로 쌍방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응. 성립이 되어야 나도 그 사람을 계속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날 안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이 과제를 다 한 거잖아.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알아도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을 것인가는 다시 나의 과제인 거지. 거기서 그냥 나의 과제를 그러면 나는 계속 하겠다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의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왜 이 사람 날 안 좋아하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올 수 있잖아. 근데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지. 분리해서 생각하면 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다. 그지. 그럼 좀 더 기쁨을 좀 더 추구할 수도 있고. 이건 그 사람의 일이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 좋아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난 좋아할 거야? 이것도 나의 일이라는 거지.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신경도 안 쓰지?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걸 잘 분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너가 섭외를 할 때도 우리의 일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 사람은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 왜 안 해주지? 이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어떤 사정이 있을 거고. 참고로 여기서 섭외라는 건 수시로 인터뷰 섭외를 말하는 겁니다.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나의 문제와 타인의 문제를 분리하기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좀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가 예상하는 좀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게끔 아예 원천적으로 사건을 차단시키면서 살았던 것 같아. 관계를 그렇게 많이 맺지도 않았고 부탁을 많이 하지 않는다든지 곤란해할 법한 부탁 있잖아.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부탁, 거절할 수도 있을 만한 부탁을 거의 하지 않았고 주로 내가 많이 주기만 하는 거였던 것 같아. 근데 너가 이제 그것도 여기서 해석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런 게 있는 거지.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고 나는 좀 스트레스 취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간의 뭐 제시한 해결책은 너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탁하라는 거지. 거기서 기쁨이 올 수도 있는 거야. 이 사람과 관계를 좀 더 깊게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아예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는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필요한 것이 상대방한테 있으면 상대방이 부탁을 하는 거고 거절당하면 그렇군요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의 부탁을 지금 못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편한 거야. 근데 그걸 깔끔하게 분리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단순해지잖아. 삶이. 세상이 복잡해지지 않냐. 진짜 단순해지는 것 같아. 세상은 되게 단순한데 그 세상이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거는 보는 사람의 프레임이 복잡함이라는 이런 씌운 거야. 내가 인생을 복잡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복잡한 거지 세상 자체는 되게 단순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것을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 가지고 못한다. 이건 왜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객관적인 사건에 자기가 어떤 경험에 의미 부여를 하는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프레임을 만드는 거다. 너는 세상을 어떻게 단순하게 보는 것 같아? 복잡하게 보는 것 같아? 나는 비교적 심플하게 보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기도 하고 이 사건과 연관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뭐 배려 없음이고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일부분 맞고. 복잡하게 본다는 것 그만큼 어떤 사건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신경 쓰는 세심함이라고 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자기는 좀 심플하게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배려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딱딱해 보여서 혹은 너무 거침없어 보여서 좀 조심스러운 사람은 정말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도 못할 어떤 일들도 생기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네.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결혼을 식을 준비를 해.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걸 원한다면 정말 그렇게 할 생각도 있어. 나만 생각하면 단순해지는 거지만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하면 좀 더 복잡해지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생각을 계속하면서. 나는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만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사람의 세계를 고려하고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 자기 행복엔 좋지. 근데 그 모습을 정말 현실에 가져와서 상상을 해보면 뭔가 어그러지는 느낌이 있거든. 불편한 느낌이 있어.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건가? 오히려 나는 인간관계가 너무 깊지 않은 느낌? 단순함과 복잡함. 그리 단순한 얘기는 아닌 것 같죠? 뭐 깊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저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상대방이 저기 진짜 왜 저렇게 말했을까를 계속 생각하잖아. 곱씹잖아. 그런 게 없는 게 사실 단순한 거지. 뭐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동해로 오는 거 어때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건 그냥 내가 하는 말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사람의 저 사람은 아마도 여기서 일이 있으니까 못 올 거야 라고 너무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나는 직설적으로 말해서 실수를 하느니 조금 그 사람의 저의라고 할지라도 곱씹고 조금 더 침묵하고 한 번 더 침묵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말을 건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엄마 말에 따르면 내가 생채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생채기를 내는 거가 두려운 거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 거 같아. 너는 별로 안 받는 편인가? 난 거의 안 받지. 그래서 너가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는 남이 나한테 한 말도 그냥 나한테 필요한 말이면 그냥 내가 적용하고 적용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 싶으면 그냥 넘기는 거지. 나는 말을 되게 그 사람의 말을 되게 진심으로 듣는 편이야. 어느 한 명의 말도 쉽게 그냥 뭐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을 잘 안 해. 말에 있어서 무게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되게 실망스러워하는 거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어쨌든 수시로를 통해서 이런 나의 성격에 도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영역에 발을 디뎠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 나는 누군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은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니까 이 사람이 거절하고 싶어도 참 마음이 불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히 뭐 어떤 다짐을 했다기보단 이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수집해보고 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내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점에 발을 딛기로 결심을 한 건데 사실 나도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좀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하고 싶은 건지?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의 얼굴을 나오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게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수집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냥 오디오로만 녹취를 해도 되는 건데 영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건 결국엔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영상이 싫은 건 아닌데 왜 영상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고민인데 너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너의 생각이 있어? 일단은 우리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야. 어쨌든 듣는 사람이 일단 있으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수집하고 싶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상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 나랑의 대화를 거절을 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거를 잡으려다가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하고 나는 결국에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건 이야기를 수집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일단은 영상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그건 일단 지금 우리가 초기라서 그런 것 같아. 초기. 결국 사람들이 안 나온 이유는 불특정 다수한테 내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당연히 좋지. 근데 혹여 악플을 받을까? 내 삶이 부정당할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한다고 나는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우리가 좋은 선례가 계속 쌓여 있으면은 우리가 불편한 내용 잘 잘라주고 잘 가공을 시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난 그걸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영상이 싫어서가 아니야. 누가 날 영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 봐봐. 그러면은 지구에 너 그 사람밖에 없어. 영상 촬영하는 게 문제가 될까? 아니 안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시 본다는 인식 때문에 사실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거 아니면 사실은 아무도 거부감 안 가질걸. 근데 처음 블로그 썼을 때 처음 유튜브 했을 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선인 거잖아.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까? 너가 그게 만약 블로그가 정말 아무도 안 보고 다 일기장이었으면은 전혀 거부감이 없을 거 아니야. 결국 근데 너는 이제 물론 악플 다는 사람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좋게 봐주시고 내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생겼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안심을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거는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수시로 한 채널로서 계속해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밖에 없는 거야. 그 시기를 잘 지났을 때 너가 얻는 큰 기쁨은 상상 이상일 거라 이거지. 그리고 누군가한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명히 기뻐한다. 정말 너는 핑크빛 미래를 항상 꿈꾸고 나는 약간 잿빛 미래를 먼저 꿈꿔서 그 중간에서 약간 빈티지한 핑크빛 미래가 꿈꾸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 너는 항상 나를 인커리지를 참 잘 시켜주는 것 같아. 근데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난 생각해. 어떤 면에서 어려운 것 같아? 타인의 이야기를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타인이 드러내고 싶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되게 모순적이야 이 부분은. 그러니까 드러내서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드러내서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너에겐 그런 게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어?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가족인 것 같아. 가족. 아직 추상적이지만 소재는 가족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내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좀 마음속에 뭔가 좀 모호함이 좀 남는 뭐 그런 소재인 거지. 많이 이야기해보지 않은 주제인데 한 번쯤 얘기해보고자 하는 하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 말하고 싶지만 말하기 좀 어려운. 그치, 잘 몰라서 말하기 어렵기도 하고. 한번 누군가가 질문을 던져줬으면 하는 그런. 약간 모두에게 약간 가족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 모든 가족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잖아. 함께해온 세월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누군가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와 존경심, 감정의 복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게 되면 되게 부러워하면서도 뭔가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어. 사실 너한테도 털어놓기 좀 어려운 이야기거든, 이거는. 좀 나 스스로는 부끄럽다고 느껴, 이런 감정을. 근데 이런 감정을 좀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나 슬픔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랑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책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 수시로를 하면서 지금 저에게 필요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네요. 저에겐 섭외를 요청하고 자주 거절받으며 계속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겐 아주 많은 용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는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나한테 그랬거든. 거절당하는 게 혹시 두려운 거야? 섭외에 대한 어려움 얘기할 때 너는 거절당해서 그 관계가 나중에 어그러지는 게 두려운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 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 불편한 감정을 줄까봐 그게 좀 걸린다. 어쨌든 누군가에게 조금 불편한 순간을 선물하는 거잖아. 굳이 내가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이 될지 기쁨이 될지는 모르는 거지. 열어보기 전까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분명히 당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자신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엄마가 하윤아 그냥 너가 쉽게 부탁해봐.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부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뭐 모르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에서 만날 인터뷰이분들 그리고 수시로를 봐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습하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수시로도 계속 나아가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